자, 지난 시간에 우리 뒷부분 등비급수 마무리까지 숙제 나갔었고요. 그거 질문 받고 다음 한 줄 나갑시다. 자, 봅시다. 이거 뭐냐? 몇 페이지부터니? 31페이지 31페이지의 유형식부터죠. 자, 31쪽 질문. 201번 201번.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 이건 말 안 하셔도 이제 이해하실 거고. 여기서 잡으셔야 될 건 중괄호 안에 무슨 항? 1번 그렇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SN이 줬을 때 급수 누구를 찾아라? AN의 합을 구하시오. 됐니? 그러면 주어진 관계식을 보니까 SN은 1-2분의 1 곱하기 AN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가 식이 나와 있으면 땡큐인데 식은 현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거든. 그러면 근데 구하고자 하는 급수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엇을? AN. 맞아 틀려. 그럼 무슨 항을 결국에 찾으라는 거야? 1번 항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SN 첫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 N항까지의 합. 됐니? 그러면 일반 항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이니까 그 주어진 관계식에서 누구를 날려야 될까? 누구를 날려줘야 돼? 그 관계식에 SN은 1-2분의 1 곱하기 AN이라는 그 관계식에서 누가 날라가야 돼? 다시 누구를 찾아야 되니? 지금 이해를 잘 못했네. 다시 주어진 관계식이 SN은 1-2분의 1 곱하기 AN이라는 이런 관계식을 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 새끼 찾아야 될 거거든. 근데 이 새끼가 문제 맨 앞에 무슨 항이라고 줬냐면 일반항이라고 줬잖아. 그럼 이 관계식에서 누구를 날려야 돼? 그렇지. 표현이 해 갔냐 안 갔냐? 이게 모양에 따라서는 AN을 날려야 될 때도 있어. 뭔 소린지 해가서?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봐도 되기는 해. 가장 일반적인 건 무조건 내가 여기서 AN을 날리는 걸로 대부분 풀었을 거거든. 그러면 기본 풀이로 먼저 가게 되면 됐니? 자 봅시다. 어쨌든 SN을 날려줘야 되잖아. 근데 SN을 날리면서 AN을 형태를 뽑아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SN에서 누구를 빼버리면 SN-1을 빼면 되냐 안 되냐? 그럼 SN이라는 게 1-2분의 1 곱하기 AN이고요. 그럼 S 누구를 n-1을 유도하게 된다면 얘는 시작 1-2분의 1 곱하기 A.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런 다음 둘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될 것이고 그럼 SN에서 SN- 빼니까 뭐 나오고 자연스럽게 AN 나와야 되고요. 1은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둘은 묶어내고 그냥 묶지 말고 그냥 갑시다. 마이너스 2분의 AN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N 마이너스 1. 됐어? 그러면 정리된 식을 보니까 여기에 n번째 항 나와 있고 여기도 n번째 항 나와 있는데 일단 주어진 식 뭐 해야 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리하게 된다면 이 항 시키겠지? 정리하면 얼마? 시작! 2분의 3 곱하기 AN은 2분의 1 곱하기 A n-1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식을 이제 정리하실 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배운 수열을 표현하는 건 수열의 가장 기본은 숫자를 쫙 모은 다음에 항을 나열해서 못 찾아야 되고 그게 대부분인데 니들이 머릿속에는 그것만 있다니까. 수열 배웠던 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맨 마지막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 얘기는 수열을 표현을 하는데 항을 나열돼서 찾는 게 아니라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또는 이웃한 항들 사이에 뭘로써 관계식으로 수열을 뭐하는 경우 표현하는 경우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놈들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공차 얼마짜리? 마이너스 3짜리. 되냐 안 되냐? 이것 또한의 수열을 표현하는 거거든. 표현이 갔어. 그럼 이렇게 수열을 표현할 때는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읽어. AN. 다시 어떻게 이거 읽어? AN. 요러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갔어? 시작. 몇 번째? 그렇지. 그럼 얘 몇 번째? 그렇게 받아들인 거라니까. 다시 몇 번째? 그럼 몇 번째? 그럼 우리가 수열을 해석을 할 때는
지금처럼 n번째 n 플러스 1번째 나오면 어떤 게 뒤에 있는 항이야 더? n 플러스 1번째지. 즉 뒤에 있는 걸 앞에 있는 항의 형태로 만드는 거야. 다시 쳐다보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지. 얘는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되냐 안 되냐? 그럼 누구는 하는 형태로 가는 게 기본이야. A, N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왜? 항 차이가 누가 더 뒤에 나온 놈이니까 A, N이 표현 되냐 안 되냐? 그럼 A, N은 하고 정리하면 시작. A, N은 3분의 1 곱하기 A, N 마이너스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다시 갑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n번째 항이 n-1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3분의 1을 뭐 하는 거고 곱하는 거고 둘의 항 차이가 몇 개나? 한 개 나잖아. 뒤에 있는 놈은 앞에 있는 항에다 얼마를? 3분의 1을 뭐 한다? 곱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라고 이거. 그냥 AN-를 받아주는 건 머리에서 안 돌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이거 무슨 수야? 그렇지. 공비 얼마짜리? 그렇지. 그렇다면 공비 3분의 1짜리인데 여기에서 지금 일부러 안 적고 넘어간 부분 주의하셔야 될 거 항상 있다 그랬잖아. 누구는? 여기서 이거 뺄 때 반드시 이거 옆에 적어야 된다 그랬어. 누구는? n은 얼마부터?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맞아 틀려?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1일 때. 그럼 n이 1일 때라는 건 몇 번째 항 확인하라는 거야? 그렇지. 첫 항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첫 항은 주어진 식에서 찾는 게 기본이야? 아니면은 우리가 찾은 식에서 찾는 게 기본이야? 주어진 식에서. 그러니까 첫 항은 여기서 그냥 누구만 하면 되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서 n에 얼마 넣어버리면? 1 넣어버리면 S1은 1-2분의 1 곱하기 A1이고 S1이 결국에 누구랑 똑같아? A1과 같이요. 표현 되냐 안 되냐? 그럼 요놈 넘기게 된다면 2분의 3 A1이 될 거고요. 그럼 A1이 얼마나? 3분의 1. 됐어 안 됐어? 요렇게 찾아서 AN이 그럼 유도 되는데 무슨 수열? 공비가 얼마짜리? 3분의 1짜리. 초항이 얼마짜리? 3분의 2짜리는 등비 수열이니까 갖다 놓고 바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기초고 혹시나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구하고자 하는 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 구하라 그랬지. 그럼 무한급수 계산의 가장 기본은 누구를 찾은 다음에? 얘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리미트 n. 그렇지. 이것도 되죠. 맞아 틀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식을 이용하고 싶다. 그럼 관계식에서 누구 날려야 돼? 그렇지. AN 날려. 뭔지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건 문제풀이에 따라 바뀌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럼 문제풀이에서 여기서 SN, AN 날리려면 SN은 1-2분의 1 곱하기 AN을 SN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럼 AN이 의미하는 게 다시 또 뭐라고? 그렇지. 근데 SN을 이용해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돼? SN 마이너스 S. 그렇지.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쌤 그럼 SN은 이거는 뭐예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수열이라는 건 뭐가 존재해? 규칙만 존재하면 수열이라 그랬지. SN은 규칙이 있는 그런 수열들을 더하는 거잖아. 그럼 걔도 규칙이 있어 없어? 있어. 지랄 맞아서 우리가 그냥 뭔 수열이다 판단 안 하는 것 뿐이거지. 걔도 규칙은 있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여기에서 유도하셔도 돼. 표현 이해 갔니? 꼭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바꿔갖고 가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표현 됐죠? 오케이. 자, 넘기셔가지고 32쪽 207번이요. 자, 봅니다. 지금처럼 이 무한정리급수 활용 문제는 내신 쪽에서 나오는 형태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뭐 넓이 또는 둘레, 지랄 맞은 모양 나오는 거. 그게 대부분이고
수능에서 이제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신 시험에만 나온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특이 유형으로서 내신 쪽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에 대한 좌표에 대한 걸 물어보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좌표에 대한 무한등비독수 어떻게 하라고? X 따로 Y 따로 해라. 그럼 X는 오른쪽 왼쪽 움직이는 겁니다. Y는 위아래 움직이는 거지. 표현 이해갔니?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N에서 선분 OA1이 1이고요. A1, A2의 길이가 2분의 1 곱하기 5A1이고 점점점점점 쭉 갔을 때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 X, Y를 찾은 다음에 걔네들을 뭐해라? 곱해라. 됐니? 그럼 먼저 규칙성을 보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선분에 OA1이 존재하는데 이 길이가 얼마? 1을 줬고 됐냐 됐냐? 다음 요 놈의 식기에서 이렇게 A2라는 점을 잡아 요 길이가 얼마가 되면 우리가 규칙성에서 판단할 수 있고 2분의 1 됐냐 됐냐? 그 다음 또 A3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A3라는 점을 잡았을 때 또 규칙성에 의해서 이 길이도 표현할 수 있어. 길이 얼마야? 2분의 1에 그렇지. 이게 가장 깔끔한 풀이죠. 다시 수열에서는 뭐 발견? 규칙. 규칙을 발견하려면 되도록이면 계산은 뭐해라? 하지 말아라. 그래야 규칙은 빨리 들어온다. 계산을 하는 순간 규칙은 잘 안 들어옵니다. 됐니? 그러면 2분의 1 제곱 한 번 더 갑니다. 또 이렇게 가게 된다면 요때 요 길이는 시작 2분의 1에 세제곱. 그럼 요 길이는 시작 2분의 1에 4제곱.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점 x, y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잖아. 됐니? 그러면 x좌표, y좌표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x 좌표를 보면 오른쪽 왼쪽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왼쪽 가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오른쪽으로 가. 그럼 이 길이일 거 아니야. 얼마? 1. 그 다음 이 길이일 거 아니야. 2분의 1의 제곱을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돼? 1에다가? 그렇지. 더해야지. 맞아 틀려? 그 다음 요 길이 필요해? 이 길이 필요하잖아. 이 길이 표현하면 시작 2분의 1에 4제곱을 꼴 무슨 수야? 등비수야? 총합 얼마? 골공비 얼마? 2분의 1의 제곱 또는 4분의 1. 이때는 뭐 상관없고. 다음 Y좌표. Y좌표는 위아래잖아. 얘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이 새끼만 있으면 되겠네. 얼마? 2분의 1. 다음에 이 새끼 필요하겠네. 얼마? 2분의 1에 세제곱. 됐지요? 됐냐 안 됐냐? 계산은 하시면 됩니다. 됐니? 막 계산 안 해도 되지요? 오케이. 또 205번 또 206번. 자 206번 지난 시간 안 해줬나? 뭐 아무튼 또 합시다. 자 205번 먼저 999분의 139를 무슨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지난 시간에 알려줄 건 순환소수를 어떻게 하는 거? 거꾸로 표현하는 거 연습했었지. 그거 생각하면 999분의 139는 수만 마디가 누구니? 1, 3, 9잖아. 그러니까 이 999분의 139라는 건 0.139, 139, 139, 139 이렇게 무한히 반복될 거야.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소수 몇 번째 자리에 n번째 자리의 숫자를 뭐라고 하자? AN. 이거는 이제 자 소수 몇 번째 자리니? 첫 번째 자리지. 그럼 A1이 얼마? 1. A2는 소수 몇 번째 자리를? 두 번째 자리 얼마? 3. A3는 소수 몇 번째 자리를? 세 번째 자리 얼마? 9. A4는 소수 몇 번째 자리를? 네 번째 자리 또 얼마? 1. 그 다음 또 얼마? 3. 그 다음 또 얼마? 9. 이렇게 무한히 반복이 될 거고요. 됐니? 그럼 AN이 나왔으니까 급수 뭐해라? 찾아라.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급수에 쳐다보니까 일반항이 뭐니? 급수에서 일반항은 3의 n승분의 AN이 급수에서 일반항이지? 그럼 이때 AN이라는 건 찾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급수의 일반항은 3의 n승분의 AN이니까
그 일반항을 뭐부터? 나열부터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나열하게 되면 시작. 3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3 플러스 3의 세제곱분의 9 플러스 3의 4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5제곱분의 3 플러스 3의 6승분의 9 3의 7승분의 1 3의 8승분의 3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정리합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 수열의 규칙성은 무조건 한들이 하나 둘 셋 넷이 무조건 이어져야 된다? 아니다. 뭐 해도 된다. 떨어져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걷다 얘는 더하는데 무한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해갔니? 떨어져서 무한히 더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산 3분의 1 3의 4제곱분의 1 3의 7제곱분의 1 얘들 따로 다 더하고 다음 얘네 따로 뭐하고 더하고 얘들 따로 뭐해서 더해서 계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지요? 정선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근데 207번에 네. A1의 Y좌표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왜 2분의 1부터로 써도 되는 거예요? Y좌표가 0인데 초원은 0은 더하는 거 의미 있어 없어? 그렇게 빼는 거야 그냥 굳이 됐어? Y좌표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 새끼만 찾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 더하면 되지 굳이 초원 0을 모아주죠. 힘들죠 이건 의미 없는 거니까 0 더하기는. 자, 다시 206번. 지난 시간에 잠깐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좌표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섯 번씩에는. 자, 봅니다. 206번. 자, OP1 길이가 얼마? 먼저 규칙부터 찾읍시다. OP1 길이 얼마? 1. P1, P2 길이 얼마? 4분의 3. 그 다음 길이 얼마?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 길이 얼마? 4분의 3의 세제곱. 그 다음 길이 얼마? 4분의 3의 4제곱. 그 다음 길이 얼마? 4분의 3의 5제곱. 오케이. 그 다음 뭐 길이는 이제 다 표현 되실 테니까. 됐지요? 이렇게 표현되는 놈에서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에 무슨 좌표 찾아라? 그렇지. 그러면 X좌표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찾으면 되지 따로 Y좌표 관련되어 있는 건 볼 필요 있다 없다? X는 어디 움직인다고? 좌우. 좌우만 봐야지 선. 그러면 이놈을 쉽게 처음 시작할게요. X좌표 관련되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는 더하기 1이야 빼기 1이야? 더하기 1. 됐냐 안 됐냐? 얘는? 없지요? 됐냐 안 됐냐? 얘는? 관련돼 있지요? 더하기야 빼기야? 빼기. 왜? 왼쪽 가니까. 그럼 마이너스 얼마? 4분의 3의 제곱. 다음 얘는? 없어요. 얘는? 있어요. 그럼 더하기 4분의 3의 4제곱. 얘는? 얘는? 있지요? 그럼 요놈은? 마이너스 4분의 3의 몇 가지 써주면 이제 보이죠? 됐죠? 자, 다음 33쪽으로 가셔서 33쪽 바로 질문 맞죠? 210번. 자, 다시 갑니다. 한 번 더. 보통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건 고등학교는 도형 문제를 따로 다루는 단원이 없습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면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처럼 입체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 겉넓이 또는 삼각형의 성질 이런 거 닮음 안 배워.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들을 물론 고등학교 과정 자체가 대부분 함수로 돌리는 게 맞기냐
지금처럼 도형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내가 안 보이면 정말 뻘짓을 해서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좌표평면에 옮기는 게 짱이야 그냥. 좌표평면에 도형을 움직여 놓고 그걸 다 함수로 싹 다 잡아가지고 함수 풀어내면 돼.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 되면 니들이 이제 선택 지점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이 부풀기 때문에 수능 문제 나왔을 때 난 다 풀어야지. 이런 뭐 꿈과 희망이 젖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 되면 어느 정도 판단이 있습니다. 아, 이 문항 번호 때는 난 포기. 이런 게 있을 거거든.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도형 문제가 나와서 내가 못 풀겠다라고 하면 걔를 어떻게든 풀려고 연습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다 어디에 옮겨서 좌표평면역에서 최대한 함수 풀어버리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어차피 몰라 하면 나중에 찍을 거야 그래. 수능도 찍어야지. 안 찍을 거야? 수능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그럼 찍어야 돼 수능. 찍어서 잘 찍어서 4점짜리 한 2개 맞아주면 졸라 땡큐죠. 그잖아. 쌤 서술형이잖아. 그 주관식이잖아요. 아 그것도 찍어야지 어떡할 거야. 그잖아. 그런데 그게 맞아주면 얼마나 감사한 거고 안 맞으면 뭐 많은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이해갔니?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는 문항이 나중에 그 정도 판단이 쓸 정도까지 고3 때 공부가 되시면 걔네들은 찍어버리고 풀 수 있는 문항 라인이 이제 보통 보여.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 아 몇 번 때는 내가 대부분 푸는데 또는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줄 겁니다. 야 여기까지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찍은 문항들은 찍어. 그리고 차라리 남는 시간에 풀 수 있는 문항에다 시간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깔끔하게 포기. 찍어 이 새끼들은. 아 그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 90분 남는 동안 시간을 풀 수 있는 문항에다 어떻게든 투자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내서 걔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점수 뽑기엔 좋은 거라.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풀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거 후루룩 넘어갔다가 그냥 검토 가능하면 검토가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수능도 동일해. 나중에 시간 남으면 차라리 검토해서 내가 푼 문제를 안 틀리는 게 훨씬 좋은 거야. 그러면 후회가 안 나와. 진짜. 근데 괜히 못 푸는 문항, 오늘 컨디션 좋은데 수능날 해가지고 그거 풀겠다가 달려들었다가 앞에 푼 문항을 계산 틀려가지고 만약에 그 문항에서 점수 나가잖아. 앞번호 때에서. 그러면 후회가 나와서 보통 이제 친구들하고 마시면서 소주를 먹으면서 고민을 존나 하다가 여러분들이 한 1월, 2월 달쯤 되면 아씨 재수해야지 하고 재수의 길로 갑니다. 보통. 그러니까 후회를 안 하시려면 재수를 하든 안 하든 후회를 안 하시려면 나중에 뭐 하시는 게 좋냐면 남는 시간은 최대한 뭐 하시냐면 그냥 검토하세요. 또는 풀 수 있는 문항에다 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특히 지금처럼 도형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건 각도를 대부분 이용을 잘 못해. 그러니까 주어진 각을 반드시 이용을 하시고 됐니? 다음 이런 각이 나오게 된다면 보통은 다 특수각이야. 30도, 45도, 60도. 이게 항상 특수가 이런 형태밖에 안 나와. 그럼 얘들을 이용을 한다는 건 이런 모양의 직각삼각형이 30도, 60도 나오면 중학교 때 배웠던 뭐 피타고라스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인데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잘 보세요. 우리가 대라고 나타낸 건 B지. 가장 큰 B가 누구야? 2지. 됐어?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누구야? 그렇지. 그건 항상 빗변이야. 다음 모양을 자꾸 신경을 쓰는데 보통 모의고사는 최대한 모양을 맞춰주긴 해. 그럼 모양이 문제에서는 정삼각형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눈으로 봐도 이 새끼는 정삼각형 같아. 그러면 모의고사는 정삼각형을 풀어야 돼. 아니야. 그거를 맞춰서 내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그렇게 이걸 정사각형인 상태로 만약에 문제를 거꾸로 냈다라고 쳐. 근데 문제에서는 정사각형을 안 주고 정사각형에 맞춰서 문제를 냈잖아. 그거 오류 나가지고 나중에 그거 반드시 소송 들어가. 모양 봤는데 이 새끼 정삼각형 같아. 그럼 정사각형처럼 풀어도 돼. 모의고사 수능 쪽은. 무조건 그걸 맞춰줄 수밖에 없어. 안 맞춰주면 욕 쳐먹어. 이해갔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그걸 맞춰서 풀되 여기에서 B가 가장 작은 게 누구니? 1이지. 그럼 그거는 30도랑 마주보는 게 1이야. 항상 모양 신경 쓰셔야 됩니다. 됐니?
다음 중간 B는 각도에 따라서 대변대각으로 보는 게 삼각형은 항상 기본이에요. 표현이 같지요? 다음 45도 쓰라는 건 이런 모양의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45도. 그럼 얘는 몇 대 몇 대 몇 대? 1대 1대 얼마? 루트 2. 요거는 뭐 따로 안 적어도 되겠죠. 됐니? 요런 놈들을 쓴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시 210번으로 바로 갑니다. 반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이고 그렇지. 그걸 써먹으라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OP1의 길이 4인 점이 있고요. 다음 여기 쭉 그냥 쭉 가라 그랬잖아.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랬어.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ln 찾으라 그랬지. 그럼 ln이라는 건 성분 누구의 길이를 pn 플러스 1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그게 바로 안 들어오면 n의 얼마부터 1부터 넣고 확인하면 돼. 성분 p1 누구하고 p1, p2 다음에 또 성분 p2, p3 또 p3, p4 걔들을 더하는 건데 앞의 내용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같은 작업을 계속 뭐하고 있어? 반복하고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성분의 길이와 두 번째 성분의 길이의 뭐만? b만 찾으면 된다고. 되냐 안 되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b를 찾는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긴 합니다. 왜? 길이 찾는 게 바로 들어오니까. 30도고요. 여기 길이 4예요. 이렇게 내린 게 첫 번째 길이죠. 맞아 틀려. 그러면서 도형 얘기할 때 반드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모양이 복잡하니까 전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모양 보지 말고 문제 읽고 옆에다가 몇 번째하고 몇 번째 정도까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만 따로 뭐하라 그랬어? 그리라 그랬잖아. 그 작업 안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말 좀 들으라고 하라면. 왜 자꾸 이거 전체 다 보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레 몇 대?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아 틀려? 바로 들어와야죠. 몇 대 몇 대면? 그렇지. 그러면 여기 B는 얼마에 해당하니? 1. 30도 마주보니까. 근데 여기 B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여기 길이 얼마? 2. 됐어 안 됐어? 다음 요놈의 식기에서 다시 요 점에서 무슨 말을 내냐? 수선의 발을 내냐.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길이지. 근데 얘도 이 모양의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도형하고 서로 뭐야? 닮음이야? 그런데 여기 길이 2였다면 우리는 뭐까지 찾을 수 있냐면 요놈 나오지야. 얼마? 2루트 3.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펄의 이도 하나의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들어오셔야지. 얼마? 그렇지. 그럼 이제 다 끝났잖아. 닮음도형에서 나오니까. 몇 대면? 2대 얼마? 루트 3. 근데 원하는 B가 넓이야? 아니야. 뭐 구하래? 길이 구하래. 그럼 길이의 B나 닮은 B나 같아 달라? 같아. 그럼 넓이 바꿀 필요 없고 이제 얘를 몇 대? 1대. 그럼 고치면 얼마? 이게 뭐야? 정비지요? 맞아 틀려? 그럼 초항만 찾으면 되잖아. 초항은 P1, P2 길이 찾았잖아. 끝났지요? 다음? 자,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요. 자, 오른쪽 요거 지워도 되나요? 여기 지워도 되니? 오케이, 지우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33페이지 없으시면 34페이지 216번이요.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짜리? 2짜리인 도형은 뭐? 정사각형. 다시 도형은 뭐? 정사각형. 도형 뭐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을 뭐로 하는? 대각선으로 하는 또 뭐? 정사각형. 되냐 안 되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인데 리미트 n 무한대로 가면서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니까 얘는 한 방에 고칠 수 있죠.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되냐 안 되냐? 그때 sk가 이 정사각형에 뭐 의미한다 그랬어? 정사각형에 뭐 의미한다고? 넓이 의미한다 그랬잖아. 됐니? 그러면 결국에 정사각형 넓이를 전부 다 뭐 해라? 더해라. 됐어? 첫 번째 넓이는 S1은 R1의 넓이야? R2의 넓이야? R1의 넓이. 확인 꼭 하시고. 됐지요? 그럼 정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정사각형의 무슨 비를 찾아라? 닮은 비. 그럼 정사각형의 닮은 비면 다시 정사각형의 무슨 비냐? 닮은 비면 변의 비를 찾든가 또는 대각선의 비 찾든가 상관없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럼 도형을 또 전부 다 한 방에 보라고? 보지 말라고. 꼭 초반에 안 되는 놈들은 전부 다 보지 말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따로 그려 라고 하는데 안 그리고서 맨날 다 쳐다보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고 너 그걸 전부 다 머릿속에 자꾸 왜 넣으려고 그래. 힘들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 도형은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짜리? 2짜리. 또 이렇게 그리면 모양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짜리? 2짜리. 그럼 정사각형 나오면 당연히 항상 뭐 쓰고? 각. 다시 도형 나오면 뭐? 각. 안 쓴다니까 그러면은. 그럼 각 여기도 90도 여기도 몇 도? 그렇죠. 오 45도. 좋지요. 대각선 긋는 순간. 그럼 뭐 나와야 돼? 1대 1대 루트 2. 여기 길이는 루트 2. 됐냐 안 됐냐?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은 얘를 뭐로 하는? 대각선으로 하는 뭐 하나의 정사각형. 그럼 이 길이 얼마? 루트 2. 그럼 닮은 비는 200 루트 2. 근데 뭐 찾으래? 넓이 찾으라며. 시작 4대 2. 그럼 고쳐라 몇 대? 1대 2분의 1. 공비 얼마? 2분의 1. 초항은 누구의 넓이? S1. 그럼 도형 누구의 넓이? R1. R1. 한 분의 길이 아니라 초항 나오죠? 마무리 끝. 됐니? 다음 없으시면 35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 질문? 몇 번? 222번 또? 33페이지에 213번 213번 3번 또? 213번? 오케이 213하고 그 다음에 222번 하겠습니다. 213 그 다음에 216. 자 213번 넓이가 얼마짜리? 2파인 원 C1에 뭐하는? 내접하는 정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 C2를 그린다. 같은 과정 반복해서 쭉 넘어가시고 원 CN의 무슨 길이를? 둘레의 길이. 그럼 둘레의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둘레의 비 찾으란 얘기랑 같은 거고요. 둘레의 비는 무슨 비와? 닮은 비와 똑같죠? 근데 이게 누구의 둘레 구하라 그랬어? 원의 둘레. 그러면 몇 번째 도형과? 첫 번째 원과 다음 몇 번째 원에? 두 번째 원에. 됐니? 이건 기본인 거고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에서 못 찾겠으면 얘는 중간에 무슨 사각형을 끼니까
정사각형을 끼니까 첫 번째 정사각형과 몇 번째 정사각형에 두 번째 정사각형에 못 찾아도 닮은 비 찾아도 상관없다. 저까지 표현 다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갑니다. 얘는 뭐 원 찾아도 상관없겠죠. 첫 번째 원. 얘는 반지름을 줬으면 땡큐인데 안 줬어요. 첫 번째 원에 뭘 줬어? 넓이가 얼마래? 2파이래. 그럼 여기서 반지름 찾아 못 찾아? 얼마? 루트 2.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여기에 뭐하고 있는? 내접하고 있는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됐지? 됐니? 자 그렇다면 다시 갑니다. 결국에 여기서 내접하는 정사각형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원만 그려놓고 끝내라고 얘기했었고 됐니? 그런데 어쨌든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먼저 나왔으니까 물론 정사각형이니까 뭐를? 몇 도? 그렇지 자연스럽게 떠올리셔야 된다니까. 됐니?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원 나오니까 계속 얘기자. 원 나오면 뭐 이용하자? 에헤이 지름 반지름. 그렇지 원 나오면 뭐 이용하자? 중심. 원 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중심 써먹는 거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익히세요. 원 나오잖아. 무조건 얘는 중심을 이용을 하라는 거야. 됐니? 먼저 중심을 일단 찍어! 무조건 중심을 찍어. 그래놓고 그 중심을 이용한다는 건 중심과 원 위의 점을 무조건 이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거 하나로 나머지는 다 나와야 돼. 다시 일단 원에 뭐부터 찍으라고? 중심을 찍어. 그 다음에 중심과 누구를? 원 위의 점을. 근데 원 위의 점이 몇 개야? 4개. 아니 여기는 졸라 많잖아. 그 무수히 많은 점에서 뭘 찍어요? 문제에서 알려줘요. 지금 보면 원 위에 점 몇 개 보여? 4개. 그렇지 그거 찍으라는 거야 그냥. 됐냐 안 됐냐? 그래야지 중심과 원 위의 점을 찍는 순간 뭐가 반지름을 써먹는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서 요놈의 식기에서 이제 따로 따지셔야 될 건 자 갑니다. 중심과 원 위의 점을 모았는데 있는데 만약에 원이 이런 모양으로 접선이 있다면 중심과 원 위의 점이면 몇 개를 이어야 돼? 여기선 하나밖에 없잖아. 되냐 안 되냐? 지금처럼 직선과 뭐 하게 되면 접하게 되면 반드시 몇 도 표현을? 90도 표현.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만약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중심에서 몇 개의 점이 이어야 되니? 2개의 점이 이어야 돼. 맞아 틀려? 중심에서 2개의 점을 이어? 됐냐 안 됐냐? 그럼 있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시 있게 되면 반지름이니까 둘의 길이 당연히 같아 달라. 그럼 무슨 삼각형 되겠니?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 떠올려야 돼? 그렇지 얘 무조건 수직이근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쓰는 도형은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 정해받은 패턴의 기초 조건을 먼저 항상 익히셔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슨 이등분? 수직 몇 등분? 그렇지 당연히 있어. 그럼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니? 직각삼각형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지지. 모양에 따라서 피타를 쓰든 삼각 B를 쓰든 다 쓰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거든.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래서 피타 또는 삼각 B.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원 나오면 누구를? 중심 이용이 가장 기본입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일단 여기 접했으니까 90도 표현했고 중심 잡았잖아. 몇 개 이어야 돼? 4개 이어야 돼. 그 4개 중에 일단 2개만 보시면 이 2개를 이은 게 반드시 직선이 된다라고 확신해 못해? 해 못해? 실제로 해 못해? 못하지요. 그냥 이었을 때. 근데 직선이 무조건 됩니다. 왜 직선이 되면 여기 몇 도? 90도. 그렇지. 지름을 한 변으로 하면 무조건 직각삼각형 나오잖아. 원이 있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이놈의 쉽게 해서 반지름이 얼마였으니까 이 길이 얼마 나와?
2루트 2고 그럼 이 뻘갱이 길이는 정사각형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대각선이지? 아까 어디 갔어? 정사각형. 아이 지원. 여기 있네. 합도 몇 도 나와야 돼? 45도.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돼야 돼? 2 나와야죠.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원 찾아야 되는데 원은 요놈의 쉽게 또 뭐 한다 그랬어? 접한다 그랬지. 그럼 또 원 나왔어. 뭐 이용해야 되니? 그렇지. 그럼 두 번째 원의 중심은 첫 번째 원의 중심과 당연히 뭐 하겠니? 일치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개의 점이어야 돼? 4개의 점이어야 돼. 맞아 틀려. 원의 점. 2역 뭐 나와? 수직. 2역 뭐 나와? 수직.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서로 어떨 것이고? 같을 것이고 그때 쳐다보니까 여기도 90도네? 그럼 여기도 몇 도? 90도. 그럼 얘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맞아 틀려. 그럼 요놈의 쉽게 해서 얘 정사각형 됐다는 건 이 위쪽 모양에서도 무슨 사각형 될 테니까? 정사각형 될 테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과 동일하겠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면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1이야. 그럼 닮은 비는? 루트 2대 1. 됐어 안 됐어? 그럼 닮은 비 루트 2대 1이니까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무슨 길이 구하래? 둘레의 길이 구하래. 그럼 둘레의 길이 구해야 되니까 요놈을 쉽게 해서 당연히 넓이 비는 갈 필요 없고 바로 가셔야겠죠. 1대 얼마? 루트 2분의 1. 이게 뭐에 해당할 것이고? 공비. 그럼 이때 초항은 첫 번째 누구의? 원의 뭐? 둘레. 근데 반지름 얼마였어? 루트 2였으니까 초항 L1은 얼마? 2루트 2 파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끝이겠죠? 됐니?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22번이요. 자, 쪼매납게 세모표.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모양과는 다른 이것도 하나의 뭘로 보시면 되냐면 특이 유형을 보시면 됩니다. 내신에서 다루는. 자, 먼저 하셔야 될 건, 자, 먼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건, 보세요. 이런 벽이 있고요. 벽에다가 하나의 선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쭉 당겼다가 이 길이를 L만큼. 됐니? 요 끝에 뭐 아무거나 뭐 달았다고 합시다. 뭐 동그라미 두 동전을 예를 들어 달아서 원래는 매달면 그냥 이렇게 달려있을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얘를 쭉 당겼다 놓으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겠지. 맞아 틀려? 그럼 이런 모양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서로 어때? 같아. 그럼 좀 더 개념을 보면 요 지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한 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이런 곡선의 모양을 이루면서 움직여.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이루는 도형의 모양이 뭐가 나올까? 그렇지, 부채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즉 원의 중심처럼 보시면 되고 원의 일부분이 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 부채꼴에서 그럼 얘가 반지름의 역할을 할 거고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게 부채꼴의 뭐의 길이? 호의 길이잖아. 그 호의 길이 L은 뭐 곱하기? R 곱하기 뭐? 세타에 나오게 될 것이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뭐?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뭐? Rn.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이제 내용 봅시다. 길이가 24짜리 수직으로 달려있는 요놈의 식기에서 세타만큼 뭐 했다가? 당겼다가. 됐냐 안 됐냐? 얘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당겼네? 어쨌든 처음에 24짜리가 이렇게 달려있다가 얘를 얼만큼 당긴다고? 세타만큼 당긴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런 다음에 얘를 툭 떨어뜨리면 됐니? 왔다 갔다 거릴 거잖아.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얘는 반드시 뭐 하겠니? 멈추겠지. 그럼 멈춘다는 건 처음에 툭 떨구면 반대편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올라가는 게 여기가 세타만큼 당겼으면 반대편도 꼭 세타만큼 떨어져? 아니야. 세타만큼 떨어져 버리면 무한히 계속 반복할 거야. 표현이 얘가 쌓아서. 근데 언젠가 얘가 뭐 한다는 거야? 멈춘다는 거는 여기서 세타만큼 떨궜다면 이 가계 크기가 세타보다는 무한 만큼 작은 만큼 올라가야지 조금씩 줄어들면서 언젠가 무한히 멈출 거라고. 표현이 가냐? 근데 그 무한히 멈추는 요 작은 가계 크기가 여기 기준선에서 봤을 때 세타만큼 땡기면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건 얼마만큼 간다고? 세타만큼이 아니라 5분의 4세타만큼 가는 거. 문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렇게 올라갈 것이고 얘를 무한히 반복하게 되는데 세타가 75도인 지점에서 멈출 때까지 움직인 무엇에? 거리에 뭘 구하여라? 합을 구하여라. 일단 세타로 먼저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음에 여기에서 24짜리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땡기지. 됐냐 안 됐냐? 땡겨서 여기서부터 놓는 순간 출발할 거 아니야. 그럼 놓게 되면 이만큼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얼마큼 움직이니? 요 길이는. 여기가 24고 이게 세타야. 아까 도형 이거 뭐 이룬다고? 이 도형 원의 일부분 누구 이룬다고? 부채꼴. 그럼 얘는 부채꼴에 무슨 길이 구하는 거야? 둘레? 그렇지. 호의 길이. 그럼 여기 길은 뭐 나와야 돼? 24 세타. 됐어 안 됐어? 다음 요 놈이 다시 처음 지점 오는 게 24세타야. 다음에 가는 지점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갔을 거 아니야. 요 가는 지점은 요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 24 곱하기 5분의 4세타. 그렇지. 계산하지 말자.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여기까지 왔겠지? 다시 또 처음 지점으로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24 곱하기 5분의 4세타.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지점은 여기가 5분의 4세타만큼 갔으니까 그 다음 가는 지점은 5분의 4세타보다 적겠네. 그 다음 각은 얼마큼 가야 돼? 5분의 4의 제곱 곱하기 세타만큼 갈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다음 가는 방향에 대한 건 시작 24 곱하기 5분의 4 제곱에 세타만큼 갈 거고 다시 또 돌아오겠네. 그거는 24 곱하기 5분의 4 제곱에 세타. 됐냐 안 됐냐? 다시 그럼 반대 방향으로 또 가겠지? 그거 가는 건 한번 표현해볼까요 이제? 시작 24 곱하기 5분의 4 세제곱. 그렇지.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걔들을 다 뭐한 게?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지점인 거고. 그럼 얘를 일단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여기 아까 적었으니까 여기 밑에가는 지웁니다.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보세요. 24세타 더하기 다음 뻘갱이를 표현하면 24 곱하기 5분의 4세타. 얘를 몇 번 더하니까? 2번 더하니까 곱하기 얼마? 2. 다음 플러스 펄행이 표현하면 24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 세타에다가 또 곱하기 얼마? 2. 그 다음에 다시 흰둥이 부분 더하면 24 곱하기 5분의 4의 몇 제곱? 세제곱 세타에 곱하기 또 얼마? 2. 이렇게 나갈 거다.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면 잘 쳐다보면 얘만 몇 번 더하고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몇 번이야? 2번이지. 그러면 얘 빼고 나머지 규칙 있잖아. 쌍 얘들 무한히 더하면 되겠다. 맞아 틀려.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면 공비 얼마야? 5분의 4. 됐어 안 됐어? 끝이죠? 됐니? 초항은 요 놈이잖아. 걷다 마지막에 얘만 뭐 해주면 돼? 더하면 돼? 근데 세타가 몇 도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각을 우리는 2학년 때 배운 이후로 저렇게 75도라는 60분법 써왔어.
안 써. 쟤 무슨 법으로 고쳐야 돼? 호도법으로 고쳐야 돼. 호도법으로 고치면 시작. 다시 호도법 머리에서 안 두실 때 하나만 기억하시고 비례식 세우시면 됩니다. 다시 몇 개 기억하고? 한 개 기억하고 뭐 세워라? 비례식 세워라. 호와 각의 비니까. 됐어? 다시 몇 개 기억하고? 하나만 기억하고 니들이 기억하는 거 하나만 하고 비례식 세우라고.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 아무나. 파이가 그렇지 180도가 얼마? 파이면 비례식 세워. 몇 도 우리는 표현하고 싶은 거야? 75도는 뭐? X. 됐지? 끝. 비례식. 이거 말고 저는 다른 거 기억해요. 아, 다른 거 쓰세요. 끝. 비례식으로 그냥 하나 만들고 끝내라고. 못 고치겠으면. 표현 됐니? 오케이. 정리하시고 여기는 계산은 따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 거? 36쪽은 숙제가 아니었니? 오케이. 자, 노트 꺼내시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했었던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 그 식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차이점을 먼저 기억을 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은 지점과 동일한 지점. 그러니까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했었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들어오셔야 돼요. 됐어?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지수함수의 극한. 그래서 지수함수를 먼저 쳐다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 y는 ax승 얘는 및 a 값에 따라서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가 달려 증가함수와 무슨 함수가 감소함수 달리지 됐니? 그러면서 요놈 지수함수는 무슨 선이 존재하니? 점근선이 누구야? y는 0 y는 0이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축?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모양을 보겠습니다. 그럼 y는 ax승에서 및 a가 1보다 크다면 얘는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면서 0 콤마 얼마 1을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됐니? 그럼 이 함수의 극한은 단순한 거야. 리미트 함수의 극한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ax승 그럼 x가 무한히 커지잖아. 그때 이 극한값은 함수값의 변화 보는 거지. 함수값은 계속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럼 얘는 수렴의 발산에? 발산에 어디로? 양의 무한대로. 다음 리미트 이번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x승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음의 무한대면 이쪽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는 가까워질 거거든. 누구에? y는 얼마에? 0에 가까워질 거야.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0보다 큰 값에 가까워져야 작은 값에 가까워져야.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0 플러스야. 되냐 안 되냐? 한 번 더. 다음 a가 및 a가 0와 1 사이가 되면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마찬가지로 0,1을 지나게 될 것이고 이런 모양의 감소함수가 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ax승 그럼 얘는 얼마로? 자 여기서 봅시다. 얼마로? 0 정확하게 0? 플러스로 가까워지고요.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x승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장 기초 틀인데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놈의 식기가
결국에 보셔야 될 건 지수 함수니까 됐니? 변수가 x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거랑 항상 연동이 되는 지점을 같이 공부를 하시라고. 변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어. 그때 밑이 누구야? a잖아. 그럼 이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 갈려. 변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어. 밑 판단해야 돼. 무슨 수열에서? 다시. 변수가 위에 올라가, 지수에 올라가 있어. 밑 판단해야 돼. 밑. 그렇지. 등비수열. 같은 모양이야. 단순히 차이점은 지수함수는 밑이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x가 실수니까. 맞아, 틀려. 하지만 등비수열에서 밑이 무슨 수 가능해? 음수 가능하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연놈 식기에서 다시 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식기를 보면 자, x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 그럼 4의 x승 마이너스 3의 x승이라는 그래프는 당연히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맞아 틀려? 이런 함수 그리는 거 우리 안 배웠거든. 이거 따로 하나만 그리든가 이거 하나만 그리는 거거든. 근데 요 새끼에서 그럼 극한값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뭐부터? 꼴부터 먼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얘 어디로 가니? 양의 무한대. 왜 밑 보면 바로 판단되니까 얘 어디로 가니? 양의 무한대. 그럼 얘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지. 그잖아.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이 결과가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기존에 했던 것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유리화해야 되는데 유리화가 할 수 있는 건 넉지도 당연히 없지요. 되냐 안 되냐? 그럼 이런 식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다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의 극한에서 이거 극한값 얼마니? 2로 가지. 분모 어디로 가?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 분자 어디로 가? 그래서 원칙은 그냥 이 최고차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원칙은 모든 항을 누구로? x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럼 x제곱으로 나누는 이유는 왜 나눴어? x제곱의 변화의 폭이 가장 뭐 했으니까? 컸으니까. 그래서 수열의 극한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가 차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수투에선 다함수만 나누니까 차수를 보는 거고 정작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의 큰 걸? 변화의 폭이 뭐한 거? 큰 거를 따지는 거고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y는 x라는 놈과 다음 y는 x제곱이 있다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이때 y는 x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x제곱은 이렇게 무한대로 가니까 좀 더 빨리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게 x야 x제곱이야? x제곱인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얘의 변화의 폭을 따라가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들도 얘 따라간다가 기본이었죠. 됐니? 그럼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에서도 동일한 거야. 어떤 놈이 얘가 지금 변화의 폭이 더 큰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표현 이해갔니? 지수함수가 우리가 배울 때 뭘 먼저 얘기를 했었냐면 자 지수함수에서 대소비교, 크기비교. 예를 들어 세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둘 다 증가함수예요. 요런 식기를 예를 들어 AX승, 다음에 요 식기를 이렇게 되는 걸 BX승, 다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CX승이라고 하면 됐니? A, B, C의 크기 순서는 누가 가장 크니? C, 그 다음 A, 그 다음 B 이렇게 보는데 이게 나중에 섞이면 헷갈려.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얘네들을 판단할 때는 지수함수는 아이고 색깔이 다른 게 없구나. 그냥 갑시다. 어떤 선을 이용을 하냐면 x는 1인 선을 이용하는 거야. 다시 누구를 이용하라고? x는 1. 즉 x좌표가 1인 지점을 잡아버리면 이 점의 좌표 표현 돼야 돼. 1, 얼마? b. 이 점은? 얘는? 그렇지.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C. 그렇지.
그럼 변화의 폭이 큰 건 요놈 식에서 뻘갱이, 흰둥이, 퍼랭이 세 가지 중에 변화의 폭이 큰 건 누구야? 뻘갱이잖아. 그럼 그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건 변수 지수에 올라가 있어? 미치 무한동. 그렇지. 그게 변화의 폭이 큰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즉 지수함수에서는 변화의 폭이 크다? 뭐가 변화의 폭이 큰 놈이다? 그렇지. 미치 큰 놈이다.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면 우린 모르거든. 근데 변화의 폭이 더 큰 게 누구야? 4의 x승의 변화의 폭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요놈 집계식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도 누구를 빼서 묶어버리면 4의 x승을 빼서 뭐 해버리면 묶으면 쌤 얘는 왜 안 나눠요? 다시 나눌 때는 주어진 식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나누면 반드시 뭐 해야 돼? 곱해야 되니까 빼서 묶는다와 동일한 겁니다. 됐니? 그럼 얘를 빼서 묶으면 요 새끼는 얼마로 바뀌고? 1. 다음 요 놈의 새끼는 누구 분해? 4의 x승분해. 다음 3의 x승인데 4의 x승분해 3의 x승 정리할 수 있잖아. 정리하면 4분의 3의 그렇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 판단할 수 있는 게 다시 x 무한대로 가니까 이 모양의 지수함수 판단할 수 있지. 밑이 얼마인 거야? 4분의 3인 거야.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질 거거든. 이 새끼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1에서 0에 가까워지고 빼니까 결국에 1이겠네? 그 둘을 뭐해? 곱해. 그럼 이 결과는 어디로? 무한대로 가겠지. 표현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한다는 건 결국에 어떤 놈? 밑이 뭐한 놈? 큰 놈을 뭐한다? 따라간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드리게 된다면 이런 식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됐니? 먼저 또 꼴부터 판단하는 거야. 자, x 어디로? 무한대로. 함수의 극한은 당연히 못 그리니까 꼴로 바로 가셔야 될 거고요. 어디로 가고요? 양의 무한대. 어디로 가고요? 양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모릅니다. 다시 어디로 가고요? 양의 무한대. 어디로 가고요? 그렇지.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알아 몰라? 몰라. 되냐 안 되냐? 그렇다면 요놈 시키도 모르는 꼴에서 얘 극한값을 구하래. 그렇다면 이 함수에서 뭐가 큰 놈? 변화의 폭이 뭐한 놈? 큰 놈 따라가야 되겠지. 그럼 변화의 폭이 큰 놈이라는 건 이때는 누가 밑이? 얘는 밑 얼마야? 2야 4야?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밑 판단을 계속 하라고 했잖아. 등비수에서 똑같다니까. 얘는 밑 얼마야? 밑 얼마야? 밑 얼마야? 4. 그럼 모든 항을 누구로? 4의 x승으로 뭐 해버리면? 나눠버리면 요 놈은 3 곱하기 얼마? 1 나오겠죠? 빼기 얘는 4분의 그렇지. 바로 가시면 좋고요. 됐냐 안 되냐? 다음 요 놈을 시키면 2분의 1의 x승 빼기 얘는 4. 됐어 안 됐어? 그럼 변형했으니까 다시 x 무한대로 간다 적용하면 얼마에 가까워지고? 0. 얼마에 가까워지고? 0. 감소함수니까 그러면 남는 건 뭐 분해? 3분의 얼마? 마이너스. 됐지요? 됐니?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뭐의 큰 놈? 변화의 폭이 큰 놈. 그렇다면 음수 쪽에서도 동일한 거야. 아, 여기에서 변화의 폭이 제일 큰 건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 중에 누구니?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 중에. 그렇지. 똑같은 판단인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정답! 정도 해 그냥 오늘은.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그거 해보러 갈 테니까.
요건 숙제입니다. 이거는. 저 숙제는 저거 한 문제니까 저거 풀어갖고 다음 주에 갖고 오시고요. 다음 주엔 계속해서 내용 정리할 거니까